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전국의 여성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 글을 함께 읽고 계실 모든 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러워서 혹은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아주 깊고도 은밀한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에 주름 하나, 기미 하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자 여성 건강의 뿌리인 그곳의 건강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 왔을까요? 사실 많은 여성분이 남편이나 파트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내 몸의 고통을 숨기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엔 소중한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길고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위험한 사랑 방식에 대해 낭낙이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첫째, 생리 중의 관계, 임신 걱정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생리 중에는 임신이 안 되니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혹은 생리 중엔 성욕이 더 강해지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생리 중 관계는 아타릭슴 내 몸에 가하는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파트너와 너무 애투했던 시절 혹은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로 빨간불을 무시하고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생리혈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작관 내막증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지독한 지렴과 골반통에 시달려야 했죠. 왜 생리 중에는 위험할까요? 이 시기 여성의 작권 경부는 혈액과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균이 작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질내 환경이 산성을 유지하며 세균을 막아주지만 생리 중에는 알칼리성인 혈액 때문에 이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관계를 맺으면 외부 세균이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작권 안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또한 생리 중의 질점막은 아주 얇고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원하더라도 지금 내 몸은 정화와 재생을 위해 쉬어야 하는 시간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건강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만큼은 나를 위한 안식일로 정하고 소중한 몸을 지켜주세요. 둘째, 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사랑은 세균의 습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사랑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랑하니까 땀 냄새조차 달콤하다는 로맨틱한 말은 소설 속에서나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 실제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며 쌓인 땀, 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염 물질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 구조상 요도와 질, 항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각종 유해균이 옮겨가기 매우 쉽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파트너의 신체나 도구에 묻어있던 외부 세균이 질내부 깊숙한 곳까지 직접 배달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침투한 세균은 지독한 냄새를 동반한 지렴은 물론 방광염이나 요도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평소 관리가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전후로 반드시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너무 강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여성의 산도 pH를 지켜주면서 항균 효과가 있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향기롭게 가꿀 때 파트너 역시 여러분을 꽃처럼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깨끗함에서 오는 당당함이야말로 그 어떤 화장품보다 여러분을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셋째, 건조함이라는 고통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긴 시간을 할애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건조증을 참으며 고통스럽게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혹은 갱년기를 지나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질건조증을 경험합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이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남편에게 미안해라는 죄책감 때문에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꾹 참으며 관계에 임합니다. 저 역시 둘째를 낳고 한동안 몸이 바짝 마른 나무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통증은 즐거움이 아닌 공포였고 결국 남편이 다가오는 것조차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뇌는 성관계를 즐거움이 아닌 위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다치니 부부 사이의 대화도 단절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참지 마세요. 건조함은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반패가 약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그리고 관계 시에는 수용성 윤활 젯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젤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통증 없는 사랑, 부드러운 교감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일상에도 다시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결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몸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오늘 저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나요? 여성의 몸은 아주 정교하고 신비로운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돌보고 적절한 물과 영양을 주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험한 방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여성 건강 지수는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몸을 희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 가정도 내 파트너와의 사랑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남모를 통증이나 불쾌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당당하고 촉촉하게 빛나는 여성이 됩시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시 20대처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관리 비법이나 추천 습관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까요?